아니다. 계층 구조 주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계층에 관련된 자료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국 을국 30년 사이에 계층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중층이 왜 없어요? 뭐 그렇게 했는데 중 찾으면 되죠. 그래서 상하가 나왔으니까 중은 빼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 같은 경우에는 95년의 중층이 어떻게 됐습니까? 45죠. 그리고 25년의 중층은 15, 60 해가지고 75니까 25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피라미드 잘 찾아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로 갔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피라미드라도 이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층이 더 줄어들고 하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피라미드지만 상황이 악화된 거죠. 양극화가 심화된 형태로 변화했다는 이야기. 을국은 보시다시피 똑같이 하면 되죠.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뀌었다. 긍정적인 형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상층은 변화가 없지만 중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럼 뭐 당연히 하층이 중층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층이 아래 위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을국은 하층이 주로 중층으로 올라갔으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중증이 많으면 왜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같이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평등에 대한 감각이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합의도 쉽고 대화도 잘 되고 처지에 대한 공감도 잘 되고 의견도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중증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뭐 10년간의 우리 사회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객관적 소득 계층의 변화, 상중하 쭉 보면 다 다이아몬드죠. 그 퍼센테이지는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층도 점차 감소하고 있잖아요. 중층 두터워지고 있죠. 그런 걸 보여준다. 근데 주관적 계층 의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 둘이 하층은 실제보다 굉장히 많죠. 주관적으로 내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중층이 대부분 나는 하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상층도 뭐 나는 상층 아니야 중층 정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미디어가 이런 비교 이걸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뭐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뭐 비교 문화 비교 문화 또 특징적으로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상층 내부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상층 중에 밑에 있는 상층은 위에 있는 상층과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를 그 아래에 있는 중층으로 인식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층의 밑에는 하층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하층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냐. 그래서 그 계층 안에서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던 의견들이 있어. 좀 괜찮은 의견이죠.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다르지 않은가 뭐 이런 좋은 관점이었어요. 비교 문화. 그리고 이제 다르게 봤던 친구들은 요런 거 소득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건 이제 소득 자료잖아요. 그 외에 학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편견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으로는 좀 자기를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닌가. 또 뭐 겸손 이야기하죠.
겸손. 우리가 유교적 전통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문화적 체질화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그것도 좋은 의견이죠. 예, 다양한 의견들 나왔습니다. 다 좋은 의견들이었어요. 그럼 이걸 조금 깊이 들여다봤죠. 3번에서. 그럼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봐봐. 아이고 이상하네 이거죠. 요건 이제 객관적 다른 나라랑 소득 지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지표의 차이. 음, 요거 우리나라하고 OECD하고 요 기준치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OECD 기준으로 하면 상층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다. 격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자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미국이 왜 그런가, 영국이 왜 그런가 정도는 이게 같이 제시문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라고 그랬죠. 비교해보라. 좁혀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업, 직장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중증이라고 본다 그랬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소득이 외 요소. 소득 외의 요소를 보고 자기의 계층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노동계급에 대한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배경들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가 쓰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노동계급의 언어라면 자기를 하층이라고 그냥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지제도를 초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복지제도가 탄탄하니까 이 자기가 상층이 아님에도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입다 보니 상층으로 인식하는, 하층임에도 사회적인 어떤 혜택을 많이 보니 중증 정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들, 이런 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이죠. 실제와 주관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거 우리하고 문화권이 같은데 왜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없다. 그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고, 그러고 일자리의 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좋아질 거다, 좋아졌다, 이런 인식을 별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임금 수준도 낮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은 우리는 뭐 그 어떠한 문화적 배경이나 이게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군요. 그리고 또 뭐 이거보다는 뭐 비교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면 어느 계층이다, 이런 인식의 어떤 틀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비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복지제도 측면에선 노르웨이랑 비교하면은 어떤 이야기들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지 수준이 낮으니까 그 사회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크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버는 것보다 자기의 계층적 위치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사회적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친구. 일본은 객관화되는데 우리는 왜 객관화되지 못하는가. 또 이것도 뭐 비교 문화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일본이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좀 이거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자본주의가 정착한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자기의 어떤 객관적 처지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굉장히 좀 여러분 힘들어 했었죠. 그래서 부모 계층이
상중하 평균적으로 뭐 요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우리 통계 데이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층 부모 20, 60, 하층 20 이렇게 표본을 뽑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떤 계층으로 이게 갔느냐를 보여주는 자료죠.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부모 상층이 20%, 상층이 20% 중에 86%가 상층으로 그대로 남았고 12%가 중층으로 떨어졌고 2%가 하층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20, 60, 20으로 다이아몬드.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됐느냐 독립해가지고 이것도 뭐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이아몬드 형태로 나왔고 상층이 조금 두터워졌고 하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그 합계치가 나왔을 겁니다. 그거 해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상층이 그대로 계층이 이전된 비율이 높다라는 측면들 그게 조금 어, 두드러진 거죠. 근데 하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 비율, 그대로 있는 비율이 상중보다는 제일 낮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조는 뭐 그대로죠. 대충 구조는 그대로인데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간파해가지고 이야기했던 친구들, 하층이 줄어들고 상층이 조금씩 증가하더라. 계층 구조는 똑같지만 세밀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이제 하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층이 줄어들면서 요거를 이주민이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주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상층이 유지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에 주목하면은 이건 뭐 계층이 좀 고착화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상층이 상층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층이 많이 올라갔다 라는 것에 주목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계층이 이전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에 또 방점을 둔 친구들도 있었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계층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죠. 기준점이라는 게 또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주제를 정리해 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